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라는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남빼라 이런 식의 일 추진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10여일을 앞두고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자로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또 충돌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집무실을 왜 꼭 옮겨야 하냐는 건데요.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얼마 안 있으면 입주하게 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써부터 귀향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 이 동네 성삼리 마을에 노인회관이나 어린이회관으로 기증하시고 옛날 삶은 서민 아파트로 돌아가시기를. 정권 교체기에 갈등이 극심합니다. 이 얘기부터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열흘 뒤면은 양산으로 내려가게 될 문재인 대통령인데 여기에도 지금 일부 집회 참가자들, 지지자들 혹은 반대자들이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성공적으로 마쳤다, 귀향을 환영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잘한 거 없으니까 여기 오지 말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 벌써부터 찬반 집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마 주변 여건들이 잊혀지지 않게 만드는 것 같고, 또 본인도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행보를 보면 결코 잊혀지고 싶은 대통령 행보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 만큼 굉장히 적극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들었던 말보다 최근에 들었던 게 더 많이 들었지 않냐 싶어요. 왜냐하면 JTBC에서 방송된 80분짜리 2회에 걸친 방송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본인이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임기 중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예전에 한번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또 이 집회에 답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용산 이전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비판을 했단 말이죠. 왜 국민들하고 소통이 없었냐? 한 번도 논의를 거치 않고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윤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죠.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진행이 돼 있는 상황에. 근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걸까? 아마 그거는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하겠지만 결국 여러 가지 정책에는 포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 양산 사저 주변도 시끄러워지고 있고 아마 퇴임식과 취임식이 진행되면 그 목소리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본론으로 가볼까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기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작심 발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새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이 됩니다.
남은 임기 며칠 동안 국민만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벽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문 대통령이 이 발언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큰 돈 들여서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거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이 이렇게 릴레이로 이전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구자영 차장, 네.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소통 얘기와 안보 공백 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말씀은 용산으로 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시기에, 초창기에 그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을 때 만약에 저런 말씀을 하셨다라면 약간 좀 진정성이 있는 이 조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정되기 전에 이런 안보 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예. 이제 조언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청와대가 그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예산도 편성이 돼서 지금 이사 준비를 마치고 일부는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전 그 개시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밝히는과 동시에 이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좀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그 대통령의 뜻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찬반 여론을 확인할 기회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이 대통령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많으면 여당 후보에게 많은 표가 몰릴 것이고, 예. 만약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지면 이 반대 진영, 야당의 이 표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논란을 물러나는 현직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다분히 어떤 정치적인 포석에 깔려 있는 발언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자영 차장 말씀은 뭐 이런 내용이 맞다 손 치더라도 지금 시점에 뒤늦게 말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손정수 국장님,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 당선인 측이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국민 여론 수렴, 뭐 공론화 과정이 좀 너무 짧지 않았냐, 이 비판 포인트는 좀 맞는 얘기 아닌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집무실 이전하는 그런 추진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공관을 정하는 과정이라든지 현재 이 청와대를 개방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좀 변화도 겪고 이러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어떤 지적 자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현직 대통령들이 권력 이양기에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좀 상당히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날이선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우리 정치사에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배경에는 최근에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면 출입 기자들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가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역대 이런 대통령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퇴임이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흐름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저런 언급으로 표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퇴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못다 했던 일들을 좀 잘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으로 기본적인 메시지를 가는 게 좋지 않나. 최근에 보면은 예. 박현민 비서관의 발언이라든지 지난번 그 JTBC와 문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오늘 이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너무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투박하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잠시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박도 자막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조금 전에 윤당선인 측은 이 문 대통령의 용산 이전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일단 과거 발언부터 잠시 듣고 올까요? 당선인이 이제 당선을 한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셨을 때 두 분 간에 그 집무실 이전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무실 이전에 관해서 광화문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외의 장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윤당선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를 지켜라. 이 정도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수록 지금 점입가경이죠. 그러니까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배경에는 뭐 과거의 정권 교체의 과도기관과는 다른 특징이 있긴 합니다. 일단 0.7%라고 24만 표로 하는 초박빙의 차이라고 하는 점이 작용을 하고, 당장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지방선거라는 전국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각각의 진영과 지지자들 사이에 새 결집이라는 그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이렇게 사사건건 충돌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밖으로 옮겨서 광화문도 생각해봤지만 결국은 용산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기왕지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느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각의 우려들을 앞으로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다 됐고 예산이 집행이 됐고 지난달에 문윤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것을 동의해주고 인정을 해준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기가 퇴임하는 날 얼마 남지 않은 상태까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연거푸 JTBC 대담과 오늘 국민청원 직접 답변을 통해서 가장 돌직구식으로 직접적인 이 비난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선인 측에서도 제가 볼 때 당선인 측도 굉장히 센 발언이 나온 거죠.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마지막 그러게요. 대통령. 이것만 들어보면 독재 대통령이라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켜라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지금은 정말 점입가경의 형태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다우려면 사실은 떠나가면서 그동안에 자기의 5년을 좀 돌이켜보고 소회를 좀 밝히고 새로 등장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와 주문과 약간의 권고 정도만 좀 포지티브하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렇게 돌직구식으로 딱 집어가지고 비난을 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자막으로 윤당선인 측의 오늘 문 대통령 관련 반박 발언들이 나가고 있는데,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켜달라. 그리고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청와대 개방 약속 실천하는 당선인을 돕는 게 마지막 도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도 좀 듣기에 따라서는 센 발언이네요. 남은 임기 동안 마지막으로 할 일 찾아 최선을 다하라. 예의 얘기도 했고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수위 측에서도 이 발언을 두고 아마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책 발언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JTBC 인터뷰 그리고 이번 발언을 보면 상당히 좀 모순적인 말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국가의 100년 대계가 담긴 청와대 이전을 토론 한 번 없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74년 된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법사위에서 단 15분 만에 통과시킨 거는 토론이 있었나요? 공청회 한 번 있었나요? 검수완박도 그렇죠. 뭐 토론 없이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손석희가 3번이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걸 바꾸느냐 하느냐, 입장을 이야기해달라. 말 못하겠습니다. 또 물었어요. 또 말 못하겠습니다. 3번째 물었어도 그건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기준이라면 윤 당선인이 예를 들어 토론 한 번 없이 청와대를 이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소통 부족에다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똑같은 기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보면 이 검찰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14년 동안 한 번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바꾸는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난번 토론에서 함부로 국민을 이야기하지 말라. 함부로 정의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정의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겨냥하면서 네. 그 말했죠.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보시면 계속 촛불혁명, 촛불 정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자, 근데 저는 이런 종합적인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아까 잊혀지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말과 함께 최근에 트위터 계정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결국 지금 여당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상임 공문에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선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앞으로도 퇴임 이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즉 이 발언은 앞으로도 이 양산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발언들을 저는 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지금의 행보로 보면. 왜냐?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저는 퇴임 이후의 모습이 좀 상상되지 않는가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바로 반박했고 윤당선 측은 글쎄요 예의와 품위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해서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앞서 인터뷰를 보면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건 정권 교체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 관련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게 미사일이라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려고 해도 그것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가지고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혈세 700억 원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을 보고도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남북 대화에만 목을 메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도 미상 발사체 운운하던 문 정권이 이제 와서 안보를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 안보 공백 얘기를 오늘 공개된 국민청원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말 구자영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내용은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충분히 조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이삿짐 차는 출발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이 이사 반대일세 이렇게 얘기를 뒷북치듯이 하는 것은 물론 안보 상황에 공백이 우려가 되고 특히 그런 이 찬반 여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저는 내용의 어떤 합리성을 떠나서 이 시점에 약간 그 좀 모순이 좀 있지 않나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후임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실도 보여주고 그 지하 벙커도 같이 내려가면서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무실 이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조언을 했다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말씀이 아마 더 많은 국민에게 동의를 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미 이제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이전을 결정하고 이전을 위한 이 준비를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이사를 딱 열흘 남겨둔 시점에 안보 얘기를 하면서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뒤늦게라도 이 찬반 논쟁을 통해서 어떤 국민 여론을 조금 결집시키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보 이야기를 한다면 마지막 퇴임할 때까지 그 안보의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 0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안보를 책임질 거고요. 그 준비를 착착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 합참 다 치밀하게 다 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자정까지 끝까지 안보에 우려가 없도록 빈틈없이 차질 없이 챙겨주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5년 내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안보에 대해서 저렇게 할 이야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체가 저는 국민들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죠. 남북에 합의해서 만들었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했죠. 그리고 북한이 ICBM 도발하고 그동안에 북한이 몇 년 동안 지켜왔다고 선전했던 모라토리움을 파기하면서 ICBM을 쏘는데도 도발이라는 단어까지 쓰지 못했던 정권 아닙니까? 그런 정권에서 안보 운운하면서 용산에서 이전하는 것이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본인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다음 정부가 좀 제대로 안보를 좀 챙겨보겠다라고 하면서 용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할 일 대신에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들 것 같습니다. 근데 김 교수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국방부도 방 빼고 합참도 방 빼고 심지어 외교부 공관, 외교부 장관 공관도 방을 빼면 어쨌든 혼란스럽지 않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 빼는 걸로 혼란이라고 한다면요. 본래 대방동에 있었던 공군본부, 해군본부 계룡대를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산에 있던 미군 기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 그다음에 그 사령부들이 다 평택으로 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5월 10일에 마친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다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모든 우려 사항을 다 준비를 해서 가는 겁니다. 예. 아니 군부대 이동을 한두 번 합니까? 그걸 가지고 안보 공백 우려라면 5월 9일 자정까지 대통령이 챙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숙 국장님,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했던 안보였다면 두 번째가 소통 부족 아니냐. 국가의 100년 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다. 근데 소통의 하나의 수단인 기자회견을 문 대통령이 가장 적게 하지 않았냐.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런 비판도 나왔거든요. 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지금 공관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청와대를 개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한 사전 검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좀 어떤 문제가 없이 차근차근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문 대통령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라는 저런 표현을 썼는데, 근데 문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소통을 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른 거죠. 문 대통령은 국민도 많이 만났고 기자회견도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난 4월 25일 날 마지막 기자간담회 때 기자들한테는 또 소통을 많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회견 지금 10회로 나와 있는데 이제 기자회견 8번, 국민과의 대화 2번 한 걸로 이제 기자협회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소통 부족이 계속 좀 제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당선인의 소통 부족 그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문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신의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조금 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같이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된 격한 충돌 있었고요.